도심의 회색빛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곳. 그린 헤이븐 식물원은 거대한 유리돔 안에 또 다른 세상을 품고 있었다. 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후덥지근한 공기와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이국적인 꽃들의 향기가 오감을 감쌌다. 이곳은 식물학자이자 플로리스트인 신하연의 왕국이자 그녀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돌보는 여왕처럼 식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도 식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듯했다. 잎사귀의 미세한 색 변화로 물이 부족한 것을 알아챘고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병충해의 낌새를 느꼈다. 잠시 일을 멈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픈 동생의 병원비가 입금되었다는 동생의 메시지에 그녀는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삶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식물원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며 하연은 그가 왔음을 직감했다.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의문의 남자였다. 그는 값비싸 보이지만 어떤 로고도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평범함으로는 감출 수 없는 위압적인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것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적지는 늘 정해져 있었다. 식물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희귀 난초관. 그곳에 전시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유령 난초 한 그루를 보기 위함이었다. 하연은 그를 남몰래 얼음 손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난초관으로 직행했다. 그리고는 유리 진열장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유령 난초를 응시했다. 그것은 그가 매번 반복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하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 차가운 사람에게도 소중한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무언가 달랐다. 유령 난초의 새하얀 꼬집 끝이 미세하게 생기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발견한 남자의 미간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찌푸려졌다. 늘 완벽한 무표정을 유지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나타난 감정의 균열이었다. 하연은 난초의 상태와 그의 표정 변화를 동시에 알아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저 남자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불편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식물의 상태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직업적인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손님, 혹시 난초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남자는 마치 방해받았다는 듯 귀찮은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하연은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전문가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최근 습도 변화 때문에 난초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무심했다. 당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고 물러섰을 것이다. 하지만 하연은 그의 태도보다 난초의 건강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진열장 문을 열어 난초의 잎사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다정한 목소리로 난초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괜찮아, 아가. 오늘 좀 건조해서 힘들었구나. 내가 금방 시원하게 해줄게. 그 순간 남자의 얼음 같은 표정에 다시 한번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아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계산적이고 인공적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낱 식물에게 진심을 다해 말을 걸고 있었다. 어떤 꾸밈도
가식도 없는 순수한 교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쫓기 시작했다. 하연은 분무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난초 주변의 공기 순환 장치를 점검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성과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모든 조치를 마친 그녀는 남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남자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더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난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꽃에게 말을 거는 이상한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던 방문의 루틴이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진실함이라는 변수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물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식물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는 평소처럼 대답 대신 침묵을 지키는 대신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난초관에서 일하는 그 여자. 이름이 뭔가 비서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얼음 같던 그의 회장님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우의 식물원 방문에는 새로운 습관이 추가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곧장 희귀 난초관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신하연이라는 여자가 일하는 모습을 그림자처럼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희귀한 식물 표본이라도 되는 듯 그의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되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시든 꽃잎을 세심하게 떼어내고 어떻게 흙의 상태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비서는 신하연에 대한 간단한 신상 파일을 보고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원예학을 전공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과 아픈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 그의 과거 경험에 따르면 가난과 불행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가장 좋은 촉매제였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의 편견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 모순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또 매료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찾아왔다. 진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난초관으로 향하다가 문 밖에 거대한 야자수 잎사귀 뒤에 몸을 숨겼다. 유리관 안에는 하연이 홀로 유령 난초의 잎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난초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보고 싶니? 그분이 널 보고 있으면 꼭 길 잃은 아이처럼 외로워 보여. 아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나 봐. 그녀의 혼잣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수년간 단 한 사람도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봐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놀라운 직관력으로 그의 방문 뒤에 숨겨진 깊은 그리움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의 관찰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다음 방문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난초의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대화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었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하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어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 난초의 까다로운 생육 환경과 그 역사, 그리고 꽃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박식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였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듯 일부러 더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풀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만나왔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는 진실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무엇보다 총명했다. 대화 도중 그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식물들은 참 대단해요.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으려 애쓰니까요.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그는 더 원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상처받은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대화를 마치고 식물원을 나서는 자신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아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 올라탄 그의 얼굴에는 트레이드마크였던 냉정함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난초를 보기 위해서만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난초를 돌보는 여자와 대화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 너머로 아주 작지만 따뜻한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린 헤이븐 식물원에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JW 그룹의 창립 40주년 기념 파티. 그 행사에 모든 플라워, 데코레이션을 그린 헤이븐이 맡게 된 것이다. 식물원장은 전 직원을 소집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 소식을 알렸다. 이 계약은 식물원의 위상을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식물원장은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신하연을 지명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을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다. 하연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거대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가장 큰 무대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경력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다음 날 그녀는 JW 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첫 기획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룹의 행사위원회와 회장에게 직접 초기 콘셉트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초기 기획안을 준비했다.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최고의 인상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JW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주인을 닮아 있었다. 차갑고 위압적이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듯한 완벽한 아름다움을 뽐냈다.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숲속에 들어온 작은 식물처럼 하연은 잠시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일하는 그린 헤이븐의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그녀가 안내받은 회의실은 거대하고 삭막했다. 딱딱한 표정의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하고 있었다. 하연은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적셨지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유일한 갑옷은 그녀의 실력과 전문성이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자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모든 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지나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오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춰버렸다. 그녀의 조용하고 차가웠던 정원의 방문객 유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다크수트는 그의 모든 움직임에 권력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다. 그의 아우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방문객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인 군주 유진우 회장이었다. 하연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진우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평소처럼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한 흥미와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공식적인 톤으로 입을 열었다. 신하연 씨라고 들었소.
당신의 작업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같았지만 이 공간에서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하연은 내면의 혼란을 감추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신의 초기 콘셉트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발표를 하는 동안만큼은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회의는 그녀의 콘셉트가 잠정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녀가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 진우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신하연 씨, 난초들을 어떻게 다룰지 기대하고 있겠소.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정원에서 나눴던 둘만의 대화를 상기시키는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JW 타워를 나서는 하연의 머릿속은 완벽한 혼돈 상태였다. 미스터리한 방문객과의 소박했던 관계는 이제 끝났다. 그녀는 이제 얼음 심장을 가진 냉혹한 CEO를 위해 일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JW 그룹과의 계약은 신하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그린 헤이븐 식물원의 팀을 이끌고 대한민국 재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녀는 수시로 JW 그룹의 행사준비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유진우 회장과 공식적으로 마주쳐야만 했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고객이자 상사로 대하려 애썼지만 정원에서 나눴던 조용한 대화의 기억들이 그들의 관계에 어색한 긴장감을 더했다. 유진우는 그런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인연을 이용해 어떤 특혜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실력과 창의력으로 팀원들의 존경을 얻고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식물원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의 차가운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관심은 숨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세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JW 그룹의 주요 파트너사 회장의 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행사의 명예위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준비위원회에 합류했다.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오만한 특권의식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이 이 행사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유진우의 파트너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어느 기획회의에서 수진은 진우가 하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을 목격하고 말았다. 진우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진지한 태도로 하연에게 특정 꽃의 생태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했다. 또한 그는 수진의 상투적인 아이디어 대신 하연의 창의적인 비전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가난한 꽃 파는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장애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하연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교묘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하연의 자재 공급망을 방해했다. 행사의 중심이 될 메인 장식에 사용될 네덜란드산 희귀꽃의 수입이 갑자기 서류상의 문제로 통관이 지연된 것이다. 하연은 패닉에 빠졌다. 그 꽃들이 없으면 그녀가 밤새워 구상했던 모든 디자인 콘셉트가 무너질 판이었다. 수진의 영향을 받은 위원회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수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의 중에 하연의 정교한 설계도 위로 일부러 커피를 쏟고는 가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수진의 비열한 공격은 하연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위기 대처 능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분노할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즉시 대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수입산 희귀꽃만큼이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국내산 희귀 식물을 찾아내 하룻밤 만에 메인 장식 콘셉트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다. 또한 그녀는 설계도에 디지털 백업본을 보여주며 수진의 실수를 무력화시켰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경멸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통관지연이 누구의 소행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개입하려다 하여니 이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해하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녀가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그의 감탄은 존경심으로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하연은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원회 앞에 선보였다. 그것은 이전의 계획보다 훨씬 더 독창적이고 훌륭했다. 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수진은 분을 이기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다. 테이블 상석에서 진우는 하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순수한 감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순수한 마음뿐만 아니라 결코 부러지지 않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긴 신하연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굴욕감에 휩싸인 오수진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졸해졌다. 그녀는 그린 헤이븐 식물원 내부 직원들을 선동해 하연의 리더십을 흔들려 했고 사사건건 그녀의 디자인 콘셉트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하연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하연은 그런 시련 앞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흔들리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자신의 전문성과 확신에 찬 비전으로 그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고 종종 식물원 내의 작은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빠듯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던 팀원들마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자신의 계획이 통하지 않자 수진은 더욱 위험하고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될 살아있는 꽃의 정원 콘셉트를 위해서는 수백 개의 희귀 식물들을 위한 복잡하고 정교한 온도 및 습도 조절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다. 행사 며칠 전 늦은 밤 수진은 기술자 한 명을 매수해 시스템의 중앙 제어 장치를 사고로 위장하여 파괴해버렸다. 한밤중 시스템에 비상 알람을 듣고 달려온 하연은 망가진 제어 장치를 보고 절망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몇 시간 안에 모든 희귀 식물들이 시들어버리고 파티 전체를 망치게 될 터였다. 시스템 제조사의 공식 기술자는 다음 날 아침에나 도착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였다. 그녀는 사방이 막힌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편 유진우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의 차가운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열한 노름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보호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그는 즉시 전화기 한 통을 들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는 한밤중 독일에 있는 시스템 제조사 본사의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부탁하지 않았다. 명령했다. 당신 회사의 최고 기술자를 2시간 안에 서울 그린 헤이븐으로 보내시오. 내 전용기를 이용해. 그의 전화 한 통에 대륙을 넘나드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물원에서 하연은 거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식물원 근처 공터의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독일인 노인이었다. 그는 바로 그 시스템을 처음 설계한 세계적인 엔지니어였다.
그는 1시간도 차에 안 되어 복잡한 제어 장치를 완벽하게 수리해냈다. 어안이 벙벙한 하연에게 그는 아주 중요한 고객의 익명 긴급 요청을 받았다고만 설명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 하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유진우 회장. 그녀는 정원에서의 그의 조용한 존재감과 자신을 바라보던 의미심장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자신의 셔제에서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진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가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단순한 호기심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성공과 안전에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난초간 안에서 하연은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유리돔 너머로 멀리서 반짝이는 JCB의 그룹 타워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유진우 씨,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차가운 방문객의 미스터리는 이제 조용한 수호자의 미스터리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존경심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제2의리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파티에 밤이 밝았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 자체로 훌륭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기업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와 사교계의 최상류층 인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고, 장내에는 격식 있고 다소 경직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신하연과 그녀의 팀은 그곳에 마법을 부려놓았다. 그들은 차가운 연회장을 살아 숨쉬는 비밀의 정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천장에서는 수천 송이의 하얀 호접란이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벽은 살아있는 이끼와 희귀 식물들로 엮은 테피스트리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한 중앙 장식품은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장엄한 예술 작품이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손님들마다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딱딱했던 행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몽환적이고 부드럽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이 경이로운 공간을 창조해낸 예술가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행사의 주최 측 직원으로서 단정한 드레스 차림으로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하연은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마침내 행사의 진짜 주인인 유진우가 도착했다. 그는 완벽하게 변신한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경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기업 세계가 자신이 남몰래 아껴왔던 그린 헤이븐의 따뜻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작품 속에서 신하연이라는 여자의 순수한 영혼을 보았다. 반면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오수진은 분노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이름 모를 꽃 파는 여자의 작품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진우가 하연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은 그녀의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그녀는 저 천박한 여자를 모두의 앞에서 짓밟아 다시는 분수도 모르고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수진은 자신의 친구들을 이끌고 하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격렬히 섞인 칭찬을 시작했다. 어머, 신하연 씨랬나. 정말 대단하네. 하루 종일 흙먼지 속에서 손으로 이런 걸 만들다니. 난 절대 못할 거야. 뭐 당신 같은 출신에게는 어울리는 일이겠지만. 그녀는 하연을 천한 노동자로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하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품위를 잃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제 손으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에서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수진 씨. 모든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물을 즐겁게 감상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롭고 우아한 방역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다시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진우였다. 그는 하연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의 집안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건물을 짓지. 하지만 신하연 씨는 생명 그 자체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흙먼지 속의 일이 당신 집안의 영혼 없는 마천루 수백 개보다 더 큰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리고는 주변의 손님들을 향해 선언했다. 신하연 씨의 재능은 우리 제이대그 그룹이 추구하는 미래의 비전 그 자체입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것은 오수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완전히 KO 당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말을 마친 진우는 굴욕감에 떠는 수진을 무시하고 하연에게 돌아섰다. 그리고는 모두의 앞에서 그녀에게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 신하연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괜찮다면 오늘 밤의 예술가를 헤드 테이블로 모셔도 되겠소. 파티가 끝난 후 유진우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상태의 신하연을 이끌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의 차는 그녀의 작은 옥탑방이나 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향하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그린 헤이븐 식물원으로 향했다. 하연은 영문을 모른 채 방금 전의 공개적인 대립과 그의 충격적인 보호 행동으로 인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무도 없는 밤의 식물원은 달빛 아래 잠겨 신비롭고 마법적인 세계처럼 보였다. 인공적인 조명과 소음으로 가득했던 파티장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고요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의 세계와 그녀의 세계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희귀 난초관으로 향했다. 부드러운 야간 조명 아래 유령 난초는 현세의 꽃이 아닌 것처럼 영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고요하고 향기로운 공기 속에서 지극히 사적이고 친밀한 분위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곳에서 진우는 마침내 공식적인 직함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JW 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진실함과 재능,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의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하여는 압도당했다. 그녀가 알던 가장 차갑고 강력한 남자가 지금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진우는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 보였다. 그는 대학 시절 순수하게 사랑했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경쟁사 가문이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민 정교하고 잔인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정보를 빼돌렸고 결국 그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 끔찍한 배신은 사람을 믿는 그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여기게 되었고 특히 가난한 배경을 가진 여자들의 순수함을 결코 믿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유령 난초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았다.
식물학자였던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바로 저 난초였다고. 그에게 저 꽃은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경험했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는 난초를 보며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연결되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 꽃에게 진심으로 말을 걸었어. 당신은 내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 그의 모든 설명을 듣는 동안 하연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차가움의 근원, 그의 고독의 이유,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그녀는 그의 연약함과 고통의 깊이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그녀가 먼저 시도한 첫 번째 스킨십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유진우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방문객과 친절한 식물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조용한 레스토랑에 데려가 식사를 했고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행복을 지켜보는 질투에 눈이 있었다.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오수진은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유진우를 차지하려던 그녀의 집착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신하연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하연을 파멸시켜 자신이 겪은 굴욕을 몇십 배로 되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수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하연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어린 남동생이었다. 또한 그녀의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수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복수는 하연의 가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연의 동생이 입원한 대학병원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 영향력을 이용해 병원 측에 압력을 넣어 하연의 동생을 이식대기자 명단에서 의문스럽게 누락시켰다. 동시에 그녀는 금융회사를 통해 하연 부모님의 빚을 사들인 후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집을 차압하겠다고 협박했다. 하루아침에 하연의 세상은 다시 지옥으로 변했다. 은행에서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어머니의 절규 섞인 전화와 동생이 이식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병원 측의 차가운 통보가 연달아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진우의 관계가 가족에게 끔찍한 재앙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오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네 동생은 다시 명단에 오를 거고 너희 집 빚도 깨끗이 사라질 거야. 네가 할 일은 단 하나 진우 씨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뿐이야. 수진은 동시에 진우를 찾아가 똑같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귀찮은 문제로 여기고 가난한 여자 하나를 희생시키는 쉬운 길을 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하연에게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그리고 분노한 그의 잔인함을 너무나 얕보고 있었다. 진우는 수진이 벌인 짓을 그녀가 아픈 아이의 목숨을 무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모든 평정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그의 도덕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중대한 실수를 했어. 나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내 타겟으로 만든 거야.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오수진 집안과 그 회사에 대해 레드 프로토콜을 게시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흔적도 없이 무너뜨려. 그의 선택은 적들을 완벽하게 파괴함으로써 하연을 지키는 것이었다. 유진우의 선전포고에 오수진은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감히 그가 고작 꽃파는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막강한 가문과 전면전을 벌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가 경악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사무실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유진우의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제 아비리 그룹의 레드 프로토콜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그것은 기업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심장을 꿰뚫어 파괴해버리는 저격수의 총알과도 같았다. 진우의 명령이 떨어진 지 몇 시간도 채 안 되어 수진의 가문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은 의문의 투매 세력에 의해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사소한 법적 위반 사항들이 일제히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장 결정적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진우가 오랫동안 수집해왔던 그들의 부패와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유출되었다. 미디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의 탑은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진우는 하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대학병원의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부탁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의 새로운 연구동 설립을 위해 거액을 즉시 기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연의 동생이 최고의 치료를 받고 이식되기자 명단 최상단에 오를 것을 정중하게 요구했다. 그의 힘은 파괴뿐만 아니라 창조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금융팀을 시켜 수진의 회사가 사들였던 하연 부모님의 빚을 다시 사들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모든 빚을 탕감해버렸다. 얼마 후 하연의 부모님은 전액 상환 완료라는 믿을 수 없는 통지서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폭풍이 휘몰아치는 동안 하연은 지독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닥친 위기가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수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그녀가 수진에게 항복의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 진우가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는 절망에 빠진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절대적인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믿어요. 절대로 그녀에게 연락하지 마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강력한 의지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세상은 오씨 가문의 갑작스러운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유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모두가 그가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거나 시장 붕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윤리 경영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밝힌 후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이번 사태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신하연 씨를 향한 오 씨 가문의 부당한 괴롭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세상에 공표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동반자이며 그녀의 가족이 곧 자신의 가족이고 그들을 향한 공격은 자신과 제리벽 이 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정원을 숨어들던 소심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 전체와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된 왕의 모습이었다.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진우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사랑을 지키는 낭만적인 영웅이 되었다. 하연은 꽃뱀이 아닌 얼음 왕자의 심장을 녹인 유일한 여인이 되었다. 집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하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빚이 모두 사라졌고 동생이 다시 이식대기 명단에 올랐다는 기쁨에 찬 목소리였다. 하연은 스크린 속 자신을 위해 산을 옮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약속했던 사랑의 요새는 이제 완벽하게 지어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유진우와 신하연의 세상에는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세상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히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연의 남동생이었다. 최상위 순번으로 올라간 동생은 기적적으로 뇌사 기증자를 찾게 되었고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진우는 바쁜 시간을 쪼개 매일 병문안을 갔다. 그는 더 이상 JW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미래의 매형으로서 진심으로 동생의 회복을 돌보았다. 그의 따뜻한 모습은 하연의 가족들에게 그를 온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어느 맑은 날 진우는 하연을 데리고 그린 헤이븐의 희귀 난초관으로 향했다. 그들의 특별한 장소. 그는 어머니의 유품인 유령 난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꽃은 언제나 제게 소중한 어머니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꽃을 보며 사랑을 추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라는 살아있는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자신을 얽매였던 과거의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을 처음 만나게 해주었던 바로 그 난초 앞에서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가 내민 반지 상자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녹색 다이아몬드가 난초 꽃인 모양으로 섬세하게 세공된 반지가 들어있었다. 신하연 씨,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들어와 꽃을 피워줘서 고맙소. 이제 당신의 남편으로서 평생 당신이라는 정원을 가꾸며 살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힘겹게 일하던 가난한 플로리스트에서 한 남자의 세상을 구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녀의 사랑은 그의 심장을 녹였고 그의 사랑은 그녀에게 세상을 선물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린 헤이븐의 수익금과 자신의 사제를 출연해 그린 헤이븐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했다. 재단의 목표는 그녀의 동생처럼 아픈 아이들이 있는 병원에 치유의 정원을 만들고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이 재단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2년 후 하연 동생이 치료받았던 바로 그 대학병원에 그린 헤이븐 재단의 첫 번째 치유 정원이 문을 열었다. 하연이 직접 디자인한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꽃향기로 가득한 작은 천국이었다. 재단의 공동이사장으로서 개원식 연설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온화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객석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남동생과 자랑스러운 눈빛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아내의 모습을 세상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었다. 이제 제법 불러온 하연의 배를 진우는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친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였다. 그들은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행복의 정원은 이제 세상을 향해 그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냈다.